3번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보기를 딱 봤으니까 보니까 주동문하고 사동문 구별하는 문제구나. 주동문 사동문 얘기구나. 그러면 주동문이 있고 사동문이 먹었다가 먹게 하였다. 개하다 문제죠. 개하다 유형. 개하다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을 보면 넓다가 사동접사인 희와 결합해서 희 사동접사가 결합된 사동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아하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꿨구나. 이 정도 인식하시고 바로 선지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기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를 했던 사동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선지를 소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니은 리을을 보니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맞습니다. 장형사동, 단형사동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맞는 선지고 2번 니은 리을을 보니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그냥 보시면 되죠. 아이가가 아이에게로 부사어로 바뀌었죠. 마당이가 마당을로 목적어로 바뀌었죠. 그럼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보기를 보니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사동화될 수 있구나. 넓다가 넓혔다. 맞는 선지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답을 4번을 그냥 찍고 넘어가셔야겠죠. 다음 문제로. 정답은 4번이었고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되니까 보겠어요. 서술어의 자릿수가 그대로구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꿨을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뭐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수. 여러분 입을 열어주셔야 돼요. 같이 호흡하는 수업을 해야 신이 납니다.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그렇게 되고요. 그냥 봐도 문장이 길어졌죠. 그냥 봐도 문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오답인데 정확히 보면 먹었다인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 먹게 하였다 사동문이 되었을 때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의 자릿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보기는 비치다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다. 다음 중 각 뜻에 대한 예문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동음이어와 다이어 문제죠. 동음이어와 다이어 구별 문제가 꼭 한 번씩 나오고요. 이 경우에 우리가 사전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보기를 다 읽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문제에서 각 뜻에 대한 예문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죠. 그러면 바로 예문 들어가서 예문에서 이 사전의 뜻풀이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문을 먼저 볼게요. 자, 1번에 1번. 창문을 종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안이 비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창문을 종이로 가렸어요. 그렇지만 안이 들여다 보인다는 거죠. 왜? 종이가 얇으니까 그 안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가렸어도. 그러면 1번에 맞는지 보면 빛이 나서 화나게 되다? 빛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였죠. 들여다 보인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린 게 되겠고요. 그러면 2번 선지를 볼게요. 화면에 비친 조국 강산이 너무나 아름답다. 화면에 비쳤다는 건 뭘까요? 영상이라는 거죠. 영상이 화면에 비친 영상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에 3번을 보면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인다. 맞죠? 그러면 2번 찍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3번, 4번을 괜히 본인이 다 체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4번은 선지가 바뀌어 있다는 거는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죠. 이거 복수표준어 묻는 문제죠. 여러분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정답은 2번이고요. 여태와 입대는 복수표준어가 맞고 여직은 비표준어죠.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나머지는 암기를 하시면 되고 하나 참고로 알려드릴게. 아무튼, 어떻든, 어쨌든에 이어서 두 가지 복수표준어가 더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앞뒤로 바꾼 여하튼. 복수표준어가 무려 5개가 있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 6번. 자,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은 묻고 있습니다. 띄어쓰기 당연히 서울시 지방직 다 나오겠죠? 4월 8일 날 국가직 9급 시험에서 띄어쓰기가 나왔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이 일은 세상 사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결과를 낳을 듯 싶다. 포인트는 2개였죠. 놀랄 만큼하고 낳을 듯 싶다. 자, 대로만큼뿐은 의존명사고 앞에 말과 띄었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여기서 문제는 낳을 듯 싶다죠. 듣과 싶다는 붙였어야겠죠.
붙여 써야 됩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띄어쓰기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원칙적으로 띄어쓰는 단어죠. 띄어쓰기는 단어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씁니다. 다만 붙여 쓰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붙여 쓰면 허용되는 경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연결어미 아나 어로 연결되어 있을 때 먹어보다 이런 거 어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럴 때는 먹어보다 띄어도 쓰지만 붙여 쓸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보조용어니 본용어 뒤에 있는 보조용어니 한 글자짜리 의존 명사 플러스 하다 싶다인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듯하다, 만하다, 듣싶다, 성쉽다 이런 애들 보조용어의 형태가 이렇게 해서 세 글자겠죠? 세 글자짜리 보조용어인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임을 허용한다. 요 두 가지입니다. 요것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을 듣싶다는 붙여 쓰는 게 맞고 이 원칙에 따르면 나을 듣싶다도 맞지만 나을 뜻싶다라고도 붙여 써도 괜찮겠죠.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또 두 개 있었어요. 밖에 나가 노는 것 밖에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했죠. 이 할 일을 보시면 하다라는 동사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어서 명사인 일을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띄어 써줘야 돼요. 할 일이란 단어는 사전에 없습니다, 여러분. 할 일 이렇게 띄어 써주셔야 되고 하나 구별을 더 해주셔야겠죠. 이 앞에 있는 밖과 뒤에 있는 밖에를 구별하셔야 되겠죠. 자, 앞에 있는 밖의 경우에는 뜻이 영어로 outside죠. 정말 바깥. 그래서 창 밖을 보아라 이렇게 띄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명사고 밖이라는 의미의 명사고 명사는 앞에 말과 띄어 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밖에라는 애는 통째로 조사예요. 그리고 의미는 only라는 의미. 그것 이외에는 이라는 onl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건 조사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띄어 쓴다? 항상 붙여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조사는 항상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면 앞에 있는 밖은 진짜 바깥이죠. 그러니까 명사니까 띄어 쓰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뒤에 있는 밖에 노는 것밖에는 할 게 없대요. only라는 의미죠. 그것 이외에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은커녕은 부정을 나타내는 하나의 보조사로서 붙여 써야 된다. 그리고 앞말에 당연히 붙이죠. 보조사도 조사니까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그럼 4번에 뭐가 틀렸을까요? 큰 소리로 얘기해 보실래요? 네, 11명 맞아요. 정답 나왔어요. 11명. 명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죠. 그래서 앞말에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죠. 열하는 붙여 써 주셔야 돼요. 자, 수를 나타낼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기억나세요? 수를 나타내는 만 단위로 띄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만 9,999명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무리 숫자가 커 보이더라도 만 단위로만 띄어쓰기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얘는 붙여 쓰셔야겠죠. 당연히 열한도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듯하다 잘 붙어 있죠. 띄어 쓰는 것도 맞고 이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도 맞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